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혼자 생활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입니다.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걱정하지도 않고 일종의 감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500명 정도 사망자 나왔다고 보이는데 암 환자나 심혈관 질환 이런 거로 죽는 사람들은 수십만 명입니다. 저는 암이 걸리고 나서 지금까지 몸이 그렇게 불편해서도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한폐렴이나 이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런 것은 많이 면역력이 좋으면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치면은 친구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만나려고 하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많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것을 다 단절시켜 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한 1년 거진 6개월 다 돼 갑니다. 1년 6개월 동안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암 환자들 다 그렇겠죠. 그래서 언더로뎀에 계신 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따르던 환자분들이 지금도 할머니들이 계세요. 만나러 가고 싶어도 병원 측에서 거절을 하는 게 병원 측에서. 그분들도 나오기가 겁이 나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전화로만 저한테 해서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것이 전화로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사람이라는 꼭 치료만 가지고 이 암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력. 정신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옆에 있을 때는 건강하던 사람들이 내가 안 보이면은 그만 힘이 쭉 빠져서 암이 악화되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 역시도 이렇게 스트레스에 갈팡질팡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나 하는 생각에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1박 2일로 제가 고향에 다녀왔어요. 그래도 우리 고향 친구들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다고 해서 안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다 만납니다. 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걔네들은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아무 지장 없이 그냥 만나고 일반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고향에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친구들도 다 나이가 많으니까, 저들 친구들이 다 나이가 72살 아닙니까? 72살. 그러니까 가면은 다 이제 나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저하고는 또 별로, 맞지 않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하고 그냥 회포 푸는 거지. 그래서 어제는 가서 고향에 부모님 산소, 그리고 형님 산소 둘러보고, 대구까지 갔다가, 대구에서 또 볼 일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콧바람이라도 한번 쉬니까, 조금은 낫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한 1년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이것이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의욕상실로 가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니까 나가기도 귀찮고 또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하면은 또 힐끔미끔 쳐다봐요, 사람들이 달리기 할 때도. 또 낮에는 또 제가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생활을 합니다. 면역력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그냥 면역력 그러면은 실체가 없어요. 면역력을 어떻게 키우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나?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사실상 면역력을 진짜로 높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면역력 높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C. 그리고 MSM. 이것만 어릴 때부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음식을 먹고 할 때 한 서너 살만 되면 그때부터 이 면역력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왜? 인간은 비타민 C를 자체적으로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10세 미만의 유아들이 다 사망했어요. 그 후에도 젊은 청년들이, 그 건강한 청년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괴혈병으로. 그것이 바로 면역력 부족이에요.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걸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비타민C나 MSM 이런 것으로 해서 예방이 100%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도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행성 감기나 독감, 그리고 지금까지 메리스, 조리독감, 사스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가름해서 봤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나 이런 병들이 걸릴 때는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침범을 하면은, 우리 몸에는 상기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관지가 있고, 또 하기도, 폐가 있고 이런데, 얘네들이 바로 폐로 가지 않아요. 폐로 가는 애들이 있고,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사람하고 사람의 또 전염이 잘 되는 병이 있고 안 되는 병이 있고 여러 가지예요, 얘들이. 얘들이 내 몸속에 침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침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면역력을 높인다고 높였는데 약해서 걔네들이 침범을 했어요, 내 몸속에. 들어오면 걔들이 바로 하게도 폐로 가는 거 아닙니다. 폐로 가야지 폐렴이나 이런 거에 서 사망을 하는데 바로 폐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세포 속에서 증식을 하죠, 걔들이. 증식 시간이 다 끝나면은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걔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몸도 자가 면역 기관이 있어요. 기능이 있다고, 기능이. 그럼 얘네들이 어떡합니까? 걔들이 못 나가도록 계속 막을 거 아니겠어요? 막으면 걔네들은, 증식된 세포들이 뛰어나와서 하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 몸속에 들어와서 걔들이 세포 증식을 할 때 그때 또 면역력을 치료를 해서 막아주면 됩니다. 그 면역력 치료는 바로 뭡니까? 고용량 비타민C 주사가 포함이 되면 됩니다. 비타민C를 이제 제일 먼저 발견했을 때는 괴혈병에 걸리고 나서 젊은 애들이 계속 전부 다 죽어나가니까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못 만들어내니까 젊은 애들이 다 배를 타고 나가면 괴혈병으로 사망하고 또 탐험가들이 배를 몇 척씩 끌고 나가면 다 사망해가 돌아옵니다. 괴혈병이죠, 괴혈병. 그것을 고친 것이 이제 영국 왕실의 린드라는 의사가 한 그룹은 사과를 주고 또 고구마도 주고 온갖 실험을 다 하다가 한 그룹에 우연히 이제 또 오렌지를 줬는데 그 오렌지를 먹은 그룹에서 괴혈병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혈병 아주 소량이죠. 작은 양으로. 그렇게 해서 고치기 시작했고 또 얼베르토 센트지리제라는 의사가 1970년대에 아스코르빈산이죠.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는 아스코르빈산을 발견하게 돼서 노벨 의학상을 탑니다. 노벨 의학상을 타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유럽의 그 선진국의 의사들이 비타민C, 즉 말해서 아스코르빈산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무려 1년에 600건씩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해서 하는데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이 학자들이 의사들이 했던 비타민C의 고용량은 하루 복용량이 5g 정도예요. 5g 정도인데 그때의 비타민C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량 합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타민C의 성능도 잘 알 수가 없고 또 비타민C가 굉장히 귀한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고치던 병도 있고 안 고치던 병도 있고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비타민C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40에 심장염이 걸리고, 또 갑상선암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음 직전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한 20년만 더 살았으면은 인류에 좀 공헌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인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서 박사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충분히 더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병을 다 고치고 50년 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처방 내린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신장염을 이겨내고 94세까지 사셨어요. 이분은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개인적으로 2번이나 탄 사람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비타민C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비타민C 연구에 온몸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상실험에 직접 가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이렇게 임상실험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임상실험을 하면은 그 임상실험을 가담하는 쪽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성공을 못했어요. 결국 암을 고치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오인스턴도 돌아가시고, 뭐 카메론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비타민C라는 것이 그만 묻혀버리고 말한 거예요. 묻혀버리고 말고 우리나라에는 그 하병근 박사라는 사람이 이 비타민C를 알게 돼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결국 하병근 박사도 사망을 하게 되고, 이래서 비타민C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뭐 리오단 연구소라고 뭐 비타민C를 연구하는 기관이 미국에 있긴 있죠. 한 40명의 뭐 박사 그룹으로 해서 있는데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 관리하는 기관이 아마도 다른 곳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이 그러느냐? 비타민C가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일병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다 뭐 급성계일병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계일병도 있어요. 만성계일병. 그래서 사람이 가져오는 모든 병들은 바로 그 영양소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글루타치온이라는 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각종 영양소가 부족해서 병이 오는 겁니다. 병이 오는 건데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어떻게 해서 병이 걸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다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병이 오는 거죠. 뭐 음식을 뭐 이거나 저거 아무거나 먹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거죠. 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한 원인이 되죠. 원인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원인은 바로 비타민C 결핍입니다. 왜 제가 이런 확신을 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비타민C를 못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만들어냈죠. 인간도 처음에는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인간의 조상이죠. 조상. 인간의 조상들은 900년을 살았다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수명이 이렇게 짧아졌느냐? 간에서 만들어냈던 비타민C를 L-글락로락셀이라는 그 물질이 있어요. DNA 구조에. 그것이 하나가 부족해지면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서부터 이런 병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명도 짧아졌죠. 그때 당시에 비타민C는 이분들이 생각한 것이 합성이 안 돼서 귀한 물건이었지만은 비타민C가 고용량을 5g을 하고 생각해서 5g.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의 20배가 넘는 양을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그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학자나 의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저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암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제가 왜 사람 수명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길게 잡느냐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관리하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 아닙니까? 걔네들을 잘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면은 충분히 인간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내는 동물이 있죠. 기니피그라는 동물. 육인 있으면 열대지방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지만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각종 동물들, 작은 동물들, 곤충 다 먹었어요, 생거로 잡아서. 인간 조상들도 마찬가지죠. 다 먹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고기를 먹고 피를 먹으면서 비타민C를 어느 정도 섭취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인간이 질병에 많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해야지 않을까, 약육강식이니까. 내가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남을 또 잡아 먹어야 되고, 또 애기도 낳아야 되고, 추위와 더위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비타민C는 자꾸 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던 비타민C마저도 밖으로 나가게 돼서, 그 피부로 인해서 사람은 각종 병이 걸리고 수명도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니피그라는 동물을 가져와서 걔네들한테 비타민C를 공급을 중단해버리니까 걔네들도 괴일병에 걸리는 거예요. 2주 동안 중단을 해버리니까 사망한다는 거예요. 비타민C는 원천적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은 비타민C 이꼬르 생명이에요, 생명. 씨앗은 아무것도 없어요. 씨앗에서 비타민C, 즉 말해서 아스코르빈산이 비쳐야지 싹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배아 상태는 그냥 세포 덩어리예요. 거기서 비타민C, 즉 말해서 아스코르빈산이 비쳐야지만 장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태아가 되는 겁니다. 모든 다세포 생명체는 아스코르빈산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그것을 인간이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매연, 황사, 수많은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하니까 비타민C는 자꾸 배출만 되지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소량의 음식은 몰라도. 그래서 물론 암이 걸리고 큰 병이 걸려가지고 산골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 지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땅 자체에 미네랄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 농사 지어서 미네랄이 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으니까 소량의 비타민C라도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비타민C 때문에 산다는 걸 몰라요. 그냥 음식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비타민C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만 가지고는 장수를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와 MSM을 고용량으로 복용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미국에 판매되는 99%가 다 중국산이니까 비타민C가. MSM 역시 마찬가지. MSM이 뭡니까? 광물성 유황 아닙니까? 유황? 유황에는 독소가 많아요. 비소나트륨, 납 이런 것들이.
제가 뭐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요즘은 회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모릅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비소나트륨 납을 먹으면 사람이 죽죠. 그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를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기술을 개발한 것이 바로 미국 버거스트롬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유황만이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식이유황이에요. 독소를 제거한 MSM.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이 먹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동물이 먹는 거, 식물이 먹는 것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독소 제거가 덜 된 거. 그것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천연산, 자연산, 뭐 비타민 C, MSM, 천연산, 자연산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기니피그는 2주 안 주니까 사망하고, 비타민 C, MSM을 진짜를 먹어야 되는데, 진짜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그 고르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뭐 제대로 된 걸 먹질 못하니까 똑같은 비타민C 주사를 맞아도 병원에 놓는 거에 따라서 암 환자가 낫고 안 낫고 다른데 제품 자체가 틀리면 그거는 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상 그 문제는 중국에 있죠, 중국. 로슈라는 그 타미플루를 만드는 그 제약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냈죠. 만들어냈는데 중국에서 비타민C가 공장이 지금 아마도 뭐 자세히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 20개 정도 이상 될 거예요. 얘네들이 만들면서 그 제품들이 막 미국으로 완전히 뭐 전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얘네들이 가격이 얼마냐?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비타민C가 그냥 뭐 MSM이 그냥 건강보조식품이다. 이렇게들 전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거 쓰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로슈에서 비타민C를 포기했어요. 만드는 거는. 그렇게 넘어간 것이 바로 영국 DSM사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DSM사나 버거스트롬사에서 만약에 MSM과 비타민C를 포기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제대로 된 비타민C와 MSM을 복용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뭐 자연산 비타민C, MSM 없습니다. 뭐 50만 원씩 60만 원씩 받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뭐 근거 없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거는 왜냐?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하죠. 비타민C가 많은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리코드, 뭐, 로제이, 뭐, 아세로라, 뭐, 하는 이런 비타민C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얘네들보다는 적지만은 구기자에서 제일 비타민C가 많죠. 거기서 비타민C를 좀 축출해서 약간 집어넣는 거예요. 한 5% 정도. 법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해서 자연산이라고 내보내서 50만 원, 6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암을 고친다고?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길을 열어놓지 마시고 쓸데없는 뭐 천연 비타민이니 뭐 순수 천연 비타민으로 비타민C를 만들려고 그러면 1g짜리가 골프공만큼 커져야 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희망을 많이 품었죠. 유튜브 하면은 뭐 이 정도 내용이면은 충분히 뭐 독자 뭐 몇십만 원 금방 될 것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구독 누를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 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2,000명 넘어갔어요.
요즘은 이제 그 자녀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이 자녀분들한테 이제 희망을 조금 걸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볼게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광고는 붙었더라고요. 광고는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는 대충 포기했어요. 포기했고, 그렇다고 뭐 유튜브를 안 하지는 않아요.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긴 하죠. 하긴 하고, 또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도움들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이 이제 책이죠, 책. 책도 쓰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책이 나와서 만약에 이 내용만으로는 저는 확신을 해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사실 또 제가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마련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상대하는 환자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이 책하고 또 별로 뭐 이렇게 책에 취미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그 자녀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 자녀분들한테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희망이지만은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외국으로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돈을 또 벌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고 회원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뭐 보통 댓글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제품이 좋습니까? 뭐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 수술을 해야 됩니까? 뭐 항암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암 극복 이야기 밴드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박점수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입하세요. 가입하시면은 회원이 7,000명이 있습니다. 7,000명. 예, 거기에서 정보를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하시면은 제가 점점 더 곤란해집니다. 발품 파시고 해서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지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다들 알아들으셨자라고 싶은데 계속해서 회원이 불어나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러고 회원 가입할 때도 자기 이름을 쓰세요. 이름 쓴다고 뭔가 알 것이다라고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쓰세요. 병명 쓰시고. 그래야 대화가 원만하게 서로 믿고 대화를 하는 거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암에서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마찬가지예요. 뭐 루푸스병, 당뇨, 고혈압, 관절염, 루마티스, 소아마비, 치매 모든 병은 다 영양소 결핍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와서 공부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재밌어요, 공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으로 장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컨트롤 빌면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는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